안녕하세요. 최유림 스피치 연기학원 원장 최유림입니다. 제가 육아책을 많이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 책이 가장 좋더라고요. 뇌과학자의 특별한 육아법.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읽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으로 한번 교육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협찬받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제가 정말 알라딘 가가지고 6권 정도 읽었는데 이 책이 가장 좋아서 이 책으로 제가 골랐습니다. 여기 6페이지부터 보면은 비인지 능력의 교육에 힌트가 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을 뇌과학적 측면에서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그 결과 기업이나 개인에게 지금 이 저자가 그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만난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선생님이 마련해준 놀이 공간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규칙을 지키며 놀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옛날에 놀았던 거 생각해보면 아이들끼리 뭐 숨바꼭질을 해도 자기들끼리 새로운 룰을 만들다던가 뭐 새로운 규칙을 좀 정해서 아이들끼리 재밌게 놀았다면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노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놀 때도 선생님 이렇게 해도 돼요? 저렇게 해도 돼요? 꼭 허락을 받고 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저자가 왜 아이들이 놀지 못할까를 다룬 거고, 그리고 적인 연구 결과들을 보면 어린 시절에 비인지 능력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자, 그럼 비인지 능력이 뭐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학력보다 중요한 역량. 자, 눈에 보이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학력보다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배려심, 이런 것들이 다 비인지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자, 창의력이 낮았던 아이의 경우 학업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성인이 되어서는 대체로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창의력이 발달한 아이는 학업 성적이 낮더라도 어른이 되었을 때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창의력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 창의력이라는 게 어머님들께서 가끔 모차르트나 이런 화가들의 예술작품이라든지 창의력 하면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하는데, 사실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상상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창의력이 낮았던 아이의 경우 학업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성인이 되어서는 평범한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어떤 아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창의력이 발달한 아이,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요? 짱구를 예를 들어볼게요. 창의력이 발달한 아이는 학업 성적이 낮았더라도 어른이 되었을 때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등등등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연구를 열심히 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를 생각해 봤을 때 다 각자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꿈을 찾는 것도 굉장히 창의력을 도와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업체 강의를 하다 보면 관리자급 인사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데 최근 들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신입사원들은 똑똑해서 지시한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편이에요. 반면 누군가 시키지 않으면 마냥 손을 놓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시키는 일만 해내는 사람은 앞으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지 모른다고 미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명령 수행 능력은 AI가 웬만한 인간들보다 더 뛰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머님들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창의력을 기르고 싶다면 가장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맞아요. 바로 꿈입니다. 꿈. 그 아이가 어떤 꿈을 가졌냐에 따라서 아이의 창의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보면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
이런 걸 떠나서 무엇보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꿈, 예를 들어 로켓을 개발한다든지 스마트폰을 개발한다든지 그 꿈 자체가 명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상력과 아이들의 창의력이 마구마구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어머님들께서 아이의 꿈이 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는 꿈이 없어요. 꿈이 없을 수가 없어요. 꿈이 없다는 건 아이가 이것저것 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 내가 노래 잘하지 못하니까 노래 가수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건 내가 노래 부르는 건 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꿈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이상, 내가 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를 꾸는 거를 우리는 꿈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이룰 수 없더라도 나중에 내가 노력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꿈을 꾸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선생님, 저희 아이는 꿈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이 가끔 계신데요. 사실 제가 보기엔 아이들마다 꿈이 오히려 다 많아요. 많으면 많았지 아예 없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전 사실 노래도 잘하고 싶고 사실 연기도 잘하고 싶은데 근데 그걸 꿈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잘 못하니까 그리고 제가 그거 꿈이라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웃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도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꿈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 나의 이상향이 꿈이라는 걸 아이들한테 꼭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나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 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야 그거 돈 못 벌어 그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로 말씀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 뭐 자신감 있는 아이로 기르고 싶어요. 어디서나 당당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어머님들께서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아이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되고 싶어. 안 돼. 그런 거 돈 못 벌어. 그거 안 좋은 거야. 너는 어떻게 그런 꿈을 꾸니? 하는 순간 아이가 위축되죠. 그럼 어디 가서 본인의 꿈을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거 갑자기 왜 하고 싶은 거야? 진짜? 우리 딸 뭐 그런 것도 잘하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공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사실 제가 이 영상 찍는 것도 사실 웃겨요. 왜냐면 저는 아직 사실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 이렇게 육아하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어머님들이랑 한번 퀴즈도 맞춰보고 소통도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어머님들께서 아이가 꿈을 말했다면 그거를 최대한 들어주시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북돋아 주세요. 그 꿈이 뭐 PC방 사장이 됐든 커피숍 뭐 알바생이 됐든 아이가 꿈이라고 하면 꿈이 생겨서 좋겠네 라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말을 해주셔야 믿음 관계를 저희 지금 형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 꼭 유의해 주세요. 이번 주 숙제 하나 제가 드릴게요. 이번 주 숙제는 아이의 꿈이 무엇인지 어머님들께서 꼭 알아봐 주세요. 알겠죠? 선생님 저는 저희 아이가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저한테 카톡 남겨주시면 제가 아이와 한번 대화를 해보고 아이의 꿈이 무엇인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짧은 영상이지만 지금까지 집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블로그 글이랑 영상이랑 이렇게 병행해서 수업 준비할 거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시간이 되신다면 이 뇌과학자의 특별한 육아법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